장점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볼륨 효과를 높이는데 자연스러운데 단 여기서 대부분 고객님들이 모르고 간과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PD님 진짜 시술 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한 번 했어요. 다음번에 한 달 뒤에 오셔야 되는데 한 두세 달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했는데 자기는 효과가 만족해서 그냥 뒤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원장님이 또 주베룩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저희 리쥬란 vs 주베룩 편에서 저한테 주베룩 추천해 주셨잖아요. 한번 원장님한테 받아볼까 하고 카톡으로 여쭤봤는데 기억나세요, 원장님? 답변 뭐라고 해주셨는지? 당연히 좋죠, 웃음 표시 이렇게.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세요. 40분 좀 담아갖고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또 주베룩 쪽에서 인증 같은 것도 받으셨잖아요. 좋습니다.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콜라겐을 설명을 조금 해보면 이전 영상에 제가 콜라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 있어서 참고하면 좋고,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노화를 막는 거, 그리고 노화를 서서히 진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콜라겐이랑 연관이 있어요. 피부, 진피층에 구성하는 성분 중에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탄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수분 흡수도 하게 하고 진피층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소하는 거를 막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바르는 거나 먹는 거 이런 것들로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효과를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죠. 근데 유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좀 요즘은 자연스러운 거. 예전에는 보면 나 어디서 뭐 했어? 막 이마 빡 나오고 막 눈이 빡 볼 빡 이렇게 나와야 네. 나 좀 돈 좀 썼다, 플렉스 했어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티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티 안 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티는 나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자연스럽게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니즈가 좀 강해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채우는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필러라든가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살짝 볼륨감을 주고 피부 텍스처를 개선하고 이런 주름을 개선하는 거에 있어서는 필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부스터가 요즘 한참 트렌드인 거죠. 직접 콜라겐을 넣을 수도 있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 약품들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크게 방법은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같이 접목됐기 때문에 그런 시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럼 보시기에 근 1년 동향을 봤을 때 진짜 그 콜라겐 관련된 시술들을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으세요? 모든 시술 중에서도 한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주베룩 자체가. 엄청 많네요. 그럼요, 원장님. 이게 사실 주베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주베룩 그리고 주베룩 볼륨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주베룩이라고 하는 거는 성분은 똑같아요. PDLLA라고 해서 폴리머, 이게 중합체인데 주베룩이랑 볼륨이랑 가장 큰 차이는 그 입자의 차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래알이고 주베룩은, 볼륨은 돌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피부 속에 넣었을 때 모래알갱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펴지면서 이런 모공이나 피부 결을 좀 만들어주는 피부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이런 돌덩이를 넣으면 푹 꺼진 부분을 쭉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렇게 볼륨을 주는 효과, 그리고 깊이 패인 흉터라든가 얇은 피부를 좀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입자 차이랑 좀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의 용량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게 또 주베룩을 하면 좋을지 주베룩 볼륨을 하면 좋을지도 다르겠네요. 피부 상태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모공이나 피부 건조감이나 자글자글한 주름 개선을 원한다면 주베룩, 좀 얼굴 전체적인 윤곽이나 아니면 처짐 개선, 깊은 흉터 개선 이런 것들을 원하면 주베룩 볼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해서 오는 것보다는 와서 상담받고 좀 어떤 게 고민이신지 얘기를 하다 보면 적합한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죠.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장님 많이 하시니까 조만간 받고 인증샷도 한번 올릴 생각이거든요. 지금 오늘 PD님 진짜 시술 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 일단 주베룩 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고 원리가 뭔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옥수수나 그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젖산을 갖고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주베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 이런 데서도 녹는 재료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인체에 넣었을 때 생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피부에서 하는 기능은 주입을 했을 때 분해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섬유아세포가 있거든요. 그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자발적인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유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넣자마자 즉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얘는 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씨앗을 딱 뿌리면 자라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외부에서 넣는 콜라겐 주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외부 물질이에요. 돼지의 피부 조직에서 갖고 온 거라서 그거를 잘 정제를 하면 면역 반응이 이제 굉장히 적어지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외부 물질을 콜라겐을 넣는 거고, 이런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은 내 몸의 콜라겐을 생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나 아니면 좀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찾는 그냥 이유가 진짜 딱 있네요. 그럼 원장님,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되게 씨앗이 인상 깊었거든요. 이거를 몇 회 정도 시술을 해야 효과가 또 오래 가고 얼마나 좀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정형화된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를 걸쳐서 가장 효과 좋은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이 한 달 간격으로 한 3회 정도를 권장을 해요. 근데 저희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사람마다 달라요. 1cc에 어떤 필러를 넣었을 때 누구나 1cc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주베룩은 콜라겐을 유도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덜 나타나고 개인차가 좀 있어요. 한 번 했어요. 다음번에 한 달 뒤에 오셔야 되는데 한 두세 달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했는데 자기는 효과가 만족해서 그냥 뒤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텀은 계속 늘려도 괜찮아요. 한 3번까지 진행을 하시면 그 3번 마지막 맞은 거 이후로도 한두 달까지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저희도 3회를 기준으로는 하는데 마지막 회차 진행하고 한두 달 있다가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진 비교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시술들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같이 상담을 하죠. 주베룩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궁금했던 게, 주베룩을 해본 적이 없는데 1회를 먼저 받아보면 좋을지 네네. 아니면 3회를 받아보면 좋을지. 그렇게 고민이 될 거면은 저는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민하는 것 중에 크게 시술 효과를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시술 방법, 통증을 내가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궁금하다 싶으면 한번 받아보시고, 근데 효과를 막 한 번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받아보셔도 좋고, 실제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이제 다른 데서 체험으로 하는 것들 간단하게 받아보시고 막 검색을 엄청 하신 다음에 저희 병원을 이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저를 좀 더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찾아오셨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곳으로. 때마침 많이 하고 잘하는 곳을 찾아오셔서 그 수고가 엄청나거든요. 막 검색해야 되고 이거 진짜 맞아요. 믿을만한지 여기 잘하는지 막 그 과정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그 피로를 풀어드렸어요. 이게 또 주베룩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의사 선생님들의 뭔가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을 타는 네, 거지. 손을 타는 시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라는 커뮤니티에서 글도 봤던 것 같아요. 손을 타긴 합니다. 특히나 이런 필러라든가 실리프팅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뿌띠라고 하죠. 손으로 직접 하는 시술들은 아무래도 숫자에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근데 원장님, 아무래도 이게 손을 많이 타서 의사 선생님들 실력을 보고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가격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주베룩은 이게 병 단위로 가격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소비자가 병 단위로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한 병이 있어요. 파우더 타입으로 가루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생리식염수, 쉽게 말하면 물을 섞어서 막 믹스를 한 다음에 그걸로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용량을 적게 넣는 데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숫가루 먹는다고 치면 여기 미숫가루는 3,000원이고 여기 미숫가루는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미숫가루는 한 스푼이 들어가는 거 1,000원은 3,000원짜리는 3스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거기 병원에 문의는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수화를 얼마나 하는지 그러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한 병 기준으로 하고 뭐 반병 하고, 이게 시술 부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게 한 병을 다 쓰면 사실 좋죠. 근데 내 얼굴에 한 병 다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어디에서는 한 병을 무조건 한 병씩만 한다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만 채우고 싶은데 반병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한 병을 다 쓰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 나머지를 못 쓰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좀 소분해서 사용하시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병원은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수화를 해놓고 주구장창 계속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쓰는 곳은, 왜 우리 맛집 가면은 재료가 신선하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로 유명한 병원은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소분된 거 써도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병 단위로 굳이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고 병 단위 궁금해도 돼요. 저희도 병으로도 노출해보고 용량 cc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느끼실 때 병으로 하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노출은 cc로 해놓고 오셨을 때 병 단위로 좀 설명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시술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보여주고 네. 이걸로 진행한다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죠. 상담 때 말 안 해줘요? 뭐 물어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먼저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만 그 1cc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면 과연 그 1cc에 이 미숫가루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거 주베룩 있잖아요, 원장님. 부작용은 없나요? 당연히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이나 다 바늘이나 캐뉼라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 시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반응도 있지만 이 자체 주베룩이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붓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하진 않고 대부분 병원에서는 미리 진통소염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같이 처방해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한 2, 3일 정도 있으면 금방 가라앉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이제 생기는 부작용이 노들, 뭐 결절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0%가 아니에요.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술했던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만약에 주베룩 해가지고 결절?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병원마다 비법이 있을 건데 일단은 녹긴 녹아요. 결국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체 분해가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이게 뭐 2, 3개월 안에 녹는 분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막 1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녹긴 녹는다. 근데 아주 드물게 좀 안 녹는 케이스도 있다. 제로는 아니다 이거고, 일단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열에 얘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열을 줄 수 있는 디바이스 기계로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고, 압력에도 얘가 약하거든요. 압력을 줘서 마사지를 하고 조금 얘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생리식염수라든가 주사액을 넣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다들 결절이다 하면은 뭉치는 걸 다 결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술 초기에 얘네들이 막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면 잘 풀리지만 좀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뭉침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시술 초기에 얼른 오시면 손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시술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생기는 유가종, 결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열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주사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고 마사지를 해야 점점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시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네요. 이런 거 제가 항상 전공의 시절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타이레놀 먹으면 그 부작용에 간경화가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시고 부담이 되시면 상담 후에 이런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시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원장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궁금한 게, 아까 수화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수화라고 하는 게 이게 파우더 타입 가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을 섞는데 잘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예로 들었듯이 잘 섞어야 뭉친 게 없이 분해가 돼 있는데, 이것도 시술 전에 바로 섞는 것보다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한번 섞어 놓고 젖산이 분해될 시간을 좀 주고, 그렇게 만약 24시간을 놔두면 이것도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술 전에 또 섞어줘야 돼요. 저희는 총 3번을 하긴 해요. 저희는 저희만의 방법이 있고, 이게 어떻게 수화를 하는지, 몇 번 수화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병원의 이제 비법이라, 저희는 이제 바로 직전까지 수화를 하고 진행을 한다. 번거롭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 디벨롭하고 저희도 계속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지만 뭔가 수화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수화를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해요. 오늘 그럼 여태까지는 주베룩에 관련된 궁금한 질문이었고, 주베룩 볼륨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베룩 볼륨도 얘기한 건데 아니, 더 있습니다. 이제 주베룩 더 있어요? 네, 주베룩 볼륨에 대한 지금 40분 넘게를 얘기했어요. 자, 원장님, 그러면은 주베룩 볼륨, 아까 이거는 큰 돌멩이, 주베룩은 작은 모래, 이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주베룩 볼륨은 그러면은 몇 회 정도 해야 되고 시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 횟수는 말씀드린 기준이 주베룩이랑 주베룩 볼륨 동일해요. 한 달 간격으로 이제 3회 정도 받았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라는 거고, 이제 3회 기준으로 그러면 생성된 콜라겐이 얼마나 유지되냐라고 하면 주베룩 볼륨이 조금 더 유지는 많이 돼요. 1년 반, 길게는 2년, 그리고 주베룩은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건 임상 연구 결과인 거고, 실제로는 제가 이제 해보면 3번 하고 나서 잘 올라오신 분들은 한 1년 정도 뒤에는 다시 한 번 정도 하면 좋다. 권장하는 게 하고 나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생체에서 생기는 콜라겐인 거잖아요. 분해가 돼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콜라겐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볼륨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정답은 없는. 그렇죠. 이거 사람마다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럼 원장님께서 주베룩이랑 주베룩 볼륨 이런 시술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시술을 좀 많이 하시면서 느끼신 주베룩 볼륨의 장단점 너무 궁금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볼륨 효과를 높이는데 자연스러운데 단 여기서 대부분 고객님들이 모르고 간과하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다는 건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살짝 꺼진 곳을 메꾼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짝 메꾸기만 하면 필러하는 게 낫겠죠. 근데 얘는 볼륨 효과뿐만 아니라 안쪽에 콜라겐 생성도 유도하고 엘라스틴 형성도 유도를 하기 때문에 피부 결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보면 3회 정도 하고 나면 많이 말씀하시는 게 피부 결 좋아졌다, 모공 좋아졌다, 화장 잘 먹는다, 좀 밝아졌다. 이게 다 콜라겐이 생성돼서 2차적으로 보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효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진피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진다.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다. 근데 단점은, 크나큰 단점은 오래 걸린다. 오시는 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결혼이나 아니면 좀 중요한 모임 가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3, 4개월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 여기서 팁이 있죠. 뭐 어떤 팁이요? 팁이 있는데 이게 물을 섞어서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넣자마자 바로 흡수 안 돼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볼륨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네. 물은 흡수되고 주베룩 파우더만 남아서 계속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있는 동안 그 약속이랑 맞추면 돼요. 아, 완전 꿀팁이다. 네. 결혼식이 2달 앞두신 분이 오셨는데 주베룩을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이제 세워드렸죠. 일단 첫 번째 맞아보시고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분도 있고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결혼식장 딴따단 들어가기 안전하게 열흘 전쯤 오셔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볼륨이 약간 유지돼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만 모든 시술은 염증이라든가 처음에는 안 나타났던 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완전 이해됐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마지막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은 원장님들 좀 손을 탄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병원을 선택할 때 많이 한 병원이 경험도 많고 시술 이후에 부작용에 대한 대처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한 병원을 찾으면 좋다. 근데 여기가 많이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원장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많이 사용한 병원들에서는 입증할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주베룩 이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용량 아니면 시닥터라고 있어요. 그런 데를 가서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받으실 수는 있죠. 그런 데랑 또 추가하자면 복합 시술할 수 있는데 주베룩 볼륨이나 주베룩만으로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러라든가 아니면 실리프팅 같이 이렇게 시술을 많이 하고 같이 하는 병원을 가면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낫고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나은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베룩만 한다면은 그거밖에 못 하는 거지. 병원을 찾아볼 때 이 병원이 약간 뿌띠 시술을 좀 잘하고 많이 하고 주베룩도 많이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안심되는 병원이지 않을까. 약간 그럴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지인 추천. 주변에 물어보고 갔다 온 사람 있는지 확인해보고 찾아오시면 되죠. 저희도 그렇게 많이들 오시긴 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조회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오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요즘 한참 핫한 트렌드입니다.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자가 콜라겐 생성하는 이런 시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정답이란 없어요. 내 얼굴에 맞는 시술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게 적합하다고 하면 그 뒤에 후유증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이든 시술하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앞으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콜라겐 부스터 중에서도 주베룩에 대해서 원리나 과정 그리고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주베룩 들어봤고 받아보고 싶으신데 좀 고민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주베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